안녕하십니까. 동국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장혜지입니다. 오늘은 테크마이닝의 여섯 번째 챕터 Finding the Right Sources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스터디를 하고 있는 책의 레퍼런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목차는 먼저 저희가 어떤 소스,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하는 것이 적절할지를 찾아 탐색하는 내용을 다루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고자 하는 데이터인 R&D 액티비티와 그리고 이 R&D의 아웃풋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데이터베이스 중에 어떤 게 가장 베스트인지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이 데이터베이스에 어세스할 수 있는 어레인지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챕터는 일종의 어떤 프랙티컬한 이슈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어떤 챌린지, 이드 브랜드 파운데이션, 내가 엄청 돈이 많은 그래서 어떤 재단, 이 D 브랜드라는 재단의 일원이다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일원이 아니라 헤드였군요. 네, 헤드라고 이제 상상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연구 이밸류 어떤 연구를 평가를 하는 유닛을 15명이 있는 이런 유닛의 헤드라고 상상을 하고 2,500개의 이제 프로포저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어떤 위너를 뽑아내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테크 마이닝을 할 수 있을지 그래서 이 프로포절의 리뷰 이렇게 많은 프로포절을 받았을 때 이런 것들을 이제 리뷰하는 프로세스를 개선시켜서 그래서 특정한 이제 연구 분야에 대한 기여를 찾아가고 또 일종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노고들을 반복하는 걸 피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이제 테크 목적을 가지고 이 테크 마이닝을 적용을 해보자라는 이제 가정으로 이런 챌린지를 우리가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어떤 온라인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이 파운데이션에 필요할지, 어떤 방법으로 이 데이터에 어세스할 수 있고 그 코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이제 퀘스천을 가지고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각각 챕터에서 다룰 내용들을 한번 가지고 여기에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네, 라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장은 R&D 액티비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 가지 프로포자를 받았죠. 그러면은 이 중에 이 R&D 액티비티에 그럼 인풋을 매저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리고 아웃풋을 매저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에 대해서 먼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풋이라는 것은 어떤 투자를 받는 것도 우리가 인풋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인풋의 개념은 또 크게 두 가지, 퍼스널한 인풋과 파이낸셜한 인풋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 그대로 퍼스널한 것은 이 R&D에 속하게 되는 인원의 규모, 에 대한 내용이겠고, 파이낸셜은 투자에 대한 개념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몇 명이 인볼브가 되느냐에 대한 인풋과 얼마나 투자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이제 재정적인 규모로 이 R&D 활동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것을 고민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풋에 대한 개념은 국가적이거나 혹은 인터내셔널 레벨에서 컴파일 될 수 있고 또 이제 마찬가지로 오르가니제이셔널 레벨에서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업 안에서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레벨에서도 이 R&D 액티비티를 본다거나 혹은 국가 단위로 이제 우리 올해 정부의 R&D 예산을 어떻게 짤지 어떤 규모로 짤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모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US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내셔널 사이언스 보드를 만들어서 본다거나 혹은 뭐 유네스코나 뭐 UNCTD 이런 모든 곳들이 다 이 R&D 액티비티에 대한 인풋을 매주하고 있습니다. 또 이 R&D 액티비티의 아웃풋에 대한 매저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아주 다이렉트한 직접적인 소스로 우리 연구실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퍼블리케이션이나 패턴트도 당연히 이제 문제없이 활용할 수 있는 R&D 액티비티 아웃풋 매저일 수 있고 또한 좀 더 리얼리스틱한 소스로는 또 국가적인 단위에서 기업에서부터 뭐 국가 모든 단위에서 보는 이런 리얼 인터레스트 관점에서는 어떤 로얄티, 실질적으로 내가 다른 기업의 어떤 특허를 사용할 때 로얄티를 지불하죠. 그래서 이것도 좀 더 직접적인 로얄티 아웃풋이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라이센스 피도 비슷한 개념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커머셜한 내가 실제로 사용해서 보는 거니까 커머셜한 관점에서 나오는 아웃풋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다운스트림을 내려오면 이런 경제적인 성장, 엄청 복잡한 R&D의 액티비티로 인해 여러 가지 이제 복잡한 환경 속에서 나온 결과물이 경제 성장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아웃풋도 다이렉트한 것부터 좀 더 커머셜한 관점에서 아웃풋, 그리고 저 뒷단에 있는 이코노믹 그로스까지 이 아웃풋이 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데이터가 매우 이질적이라는 거죠. 단순히 논문과 특허만 봐더라도 이 시점이 다를 수 있고 이 아웃풋을 보는 성질이 다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셋이 이질적이기 때문에 어, 이 모든 아웃풋을 다룰 때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액티비티 보았을 때 이 데이터의 볼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또 챌린지가 있는데 그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는 결국엔 이 휴먼 네트워킹이 뭔가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데이터의 범위가 매우 이제 다양하게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어떤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는 이 네트워크를 잘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 소스를 쓴다고 하면은 얘가 오히려 이 네트워킹을 또 반영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뭔가 이 콜라보레이터에 대한 잠재적인 이 크로스 콜라보레이터를 함께 봐야 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경쟁력 있는 테크놀로지 인텔리전스를 분석을 할 때에도 이 네트워킹을 고려해야 되고, 또 어떤 특정한 리서치 센터를 이제 집중을 해야 될 때에도 이런 관점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런 이제 이 주체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이 네트워킹은. 근데 이 주체의 관점에서 좀 더 볼 때 얘네들이 더 하이러키가 있다. 그래서 이 밑에서부터가 좀 더 세부적이기 때문에 밑에서도 보면 리서치 도메인, 특별한 어떤 스페셜티를 갖는 분야가 있고 얘네들이 좀 모여가지고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얘네들이 더 모여서 가장 큰 단위에서는 어떤 디스플린, 학문의 관점에서 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노튜브라는 어떤 특별한 분야가 있다, 특정한 분야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분자화학 속에 속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더 크게 화학 분야라는 학문에 속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레벨도 우리는 고려를 해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또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스코프를 보면 정말 우리 말했던 이 스페셜티부터 필드, 디서플리너리 이런 이제 이 아웃풋의 레벨들도 고려를 해야 되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이 아웃풋이 또 특별하게 어떤 국가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좀 리딩 네이션, 더 이제 앞서 나가는 어떤 국가들에 대한 아웃풋만 볼 수도 있고, 혹은 전체 워드 레벨에서도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건수들은 엄청 그 어떤 레벨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그 볼륨, 스코프가 매우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제에 따른 범위, 혹은 시기에 따라서도 볼 수 있고, 호리젠탈하게. 그다음에 특별한 어떤 오르가니제이션 관점에서도 볼 수도 있고, 지리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양의 이런 정보들을 이제 컴퓨터와 소프트웨어, 어떤 분석적인 방법을 통해서 보는 것이 이 테크 마이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때 이 논문이나 이 특허가 엄청 양이 많죠. 수백만 개인 건데, 사실 여기서 볼 때 이 텍스트의 볼륨 을 보면 특허나 논문의 초록만 보는 것도 엄청 어려운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저자, 이 논문을 쓴 저자 중에 한 명은 또 이 영국이라는 국가의 모든 논문을 다 프로파일링하는 주제를 가지고 박사 학위 연구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아까 드 브랜드의 우리가 파운데이션이라고 하면 어떤 이제 연료전지에 대한 초록을 쭉 주면 우리가 우린 다 찾았다. 우리 이제 데이터베이스 다 찾았다 끝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어떤 것들이 좋은지를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좀 더 뽑아낸다거나 혹은 초록을 가지고 좀 스크리닝 한다거나 이런 걸 할 때 이제 테크 마이닝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뭔지 그 요구사항이나 목적에 맞게 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는 게 또 중요한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선택할 때 먼저 볼 게 이제 인터넷 소스인데 사실 이 인터넷 소스의 특징을 보면 마이닝을 하기에는 프로스팅 좀 짜증나는 소스이다라고 이 저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이라는 것은 누가 올린지 이제 검증된 자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즉 이 퀄리티의 어슈어런스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데이터가 다 피어 리뷰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이 텍스트 셋 자체가 unstructured 텍스트 자체가 unstructured인데 그 중에서도 더 unstructured한 데이터이다. 하지만 얘가 갖는 장점은 당연히 인터넷에 있는 건 누구나 이제 접할 수 있는 오버헤드 코스트가 없는 그러니까 오버헤드 퀘스트가 거의 적은 그러니까 시간만 있고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저빌리티가 아주 높고 그냥 접근성이 되게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 자체가 갖는 품질의 이슈는 있겠지만 점점 이 데이터베이스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얘에 대한 중요성을 어, 더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인터넷과 이제 더불어서 우리가 이 사이언스와 이 테크놀로지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하는 것도 더 중요한 일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얘네들을 우리가 많이 쓰는 크롤러나 혹은 또 다른 이 자동화될 수 있는 탐색 도구들을 통해서 이 SNT 인포메이션을 또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이 인터넷을 넘어서 뭔가 얘네들을 팔로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여기선 인퍼더지만 사실은 지금 시점에서는 ing가 되겠죠. 우리가 그만큼 발전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인터넷 소스들을 우리는 활용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우리가 인풋과 아웃풋을 받고 그중에서도 우리는 그것에 대한 볼륨이 다양하고 특히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인터넷 소스라는 것을 좀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우리가 이 테크 마이닝을 하다 보면 특히 아웃풋 관점에서 이 결과 관점에서 얼마나 이 좋은 혹은 유망성이 높은 혹은 경쟁력이 가장 높은
이런 결과물 관점에서 이제 이 R&D 액티비티를 분석을 많이 중점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웃풋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좀 살펴보는 장이 이 6.2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의 카테고리제이션을 보면 얘도 이제 하이어르키에 따라서 아주 로우한 아직 가공을 하기 전인 이 데이터가 있고 얘네들이 좀 더 올가니제이션 돼서 어떤 의미 있는 패턴을 도출하게 되면 걔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정보가 더, 더 활용도가 있는 프레임워크에서 해석이 돼서 어떤 인사이트를 주는 정도다라고 하면 이제 얘가 널리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데이터에서부터 정보를 획득하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널리지를 도출해내는 이 일련의 과정이 테크마이닝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테크마이닝에서 특히 우리는 좀 더 내용을 보기 위해 텍스트 데이터를 다루게 되는데 우리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매니퓰레이팅하고 인포메이션을 얻기 위해서 뭐 카운팅도 하고 그 다음에 얘네들을 분석을 해내면서 최종적으로 이 널리지를 도출하는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 데이터를 뭔가 더 행동으로 이어지게끔 할 수 있는 널리지로 트랜스포밍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게 되겠죠. 그래서 이 논문이나 혹은 패턴트 데이터베이스가 이 R&D 아웃풋 관점에서 가장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얘는 둘 다 어떤 리뷰를 거치게 되죠. 리뷰어들 그리고 또 심사관들에게 서 평가를 받는 즉 검증이 된 데이터이고 특히 뭐 이 내용적으로 검증을 거치기도 하고 그 어떤 저널에 냈냐에 따른 어, 에 따라서 그 저널이 갖는 또 인덱스 값이 어, 가지고 또 얘의 퀄리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허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 퍼블릭한 퍼블릭하게 이미 다 오픈된 것이죠. 이 특허의 목적 자체가 어, 공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너의 권리를 보장해주겠다라는 것이 특허의 목적이기 때문에 얘는 모든 것이 다 공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소스로는 미국 특허청이 되겠죠. 미국이라는 그 나라가 갖는 이 시장성 덕분에 이 USPTO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많이 쓰이게 돼 있고 이것과 더불어서 일본, 유럽 혹은 워드 인텔렉츄럴 프로퍼티 오피스 우리가 패밀리 특허를 통해서 내게 되면 또 이런 이 위포에서도 데이터베이스를 분석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널이나 특허 데이터베이스의 어세스는 이 검색을 할 때 이제 노력이 들게 되겠죠. 그리고 그다음에 다만 얘네들은 이제 일부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어, 휴먼 리소스 관점에서는 찰징이 필요하지만 파이낸셜 관점에서는 우리가 for free 하게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올가제이셔널한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보는 이 저널이나 특허는 각각의 레코드들의 모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하나는 아주 개별적인 과학기술 결과물의 하나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이 각각의 인디비주얼 레코드들이 어떤 중앙 로케이션에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도 USPTO라는 일종의 큰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얘를 요청해서 다운을 받을 수 있게끔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을 이제 어떤 이 레벨에서 볼 때 우리는 이 인디비주얼한 관점에서 아주 세부적인 기술을 분석을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아까 우리 레벨에서 보았듯이 얘네가 스페셜티 혹은 그 위에 또 어, 필드나 혹은 더 위에 디서플린 관점에서도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석을 하냐에 따라서 얘네들을 다 모아야 되는 테크 마이너들은 얘네들을 다 모아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이런 것들도 이미 우리가 많은
게이트웨이나 혹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다 할 수 있게끔 하는 환경이 되었죠. 그래서 USPTO에서 직접 다 모든 벌크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환경도 있고 혹은 때에 따라서 어떤 좀 유료 서비스를 활용해서 이 솔루션, 특허 검색 솔루션을 활용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이제 고려를 해서 어떤 소스를, 어떤 어세스를 가지고 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인디비주얼한 레코드를 볼 때에는 얘네들이 어떻게 어세스할 수 있는지, 어떻게 검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얘네들을 실제로 어떻게 리트라이브, 뭐 다운까지 이어질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방법들을 쭉 옵션들을 다루고 그 중에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목표에 따라서 그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이 매드라인, 이 의학 전문 저널을 볼 수 있는 이 퍼브메드라는 사이트는 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 분야에 대한 목적을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상황이라면 이 소스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들면 여기 안에는 저자와 이 저자가 속한 오르가니제이션, 이 저널의 타이틀, 게재된 날짜, 저널의 이름, 그리고 어떤 퍼블리케이션 타입인지, 그리고 키워드까지 모두 수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어떤 레코드를 찾아야 되고 어떤 레코드 필드를 해야 되는지 우린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이제 답을 가지고 전략을 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얼마나 좀 최근에 어느 정도의 최근성을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는지는 또 이 날짜를 가지고 볼 수도 있겠고, 혹은 어떤 이제 키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찾고 있는지, 얘네들은 타이틀이나 키워드, 그리고 앱스트랙에 있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분석을 할 수 있겠고, 혹은 우리는 어떤 이제 주제를 갖는 어떤 연구 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을 볼 것인지는 뭐 어서를 가지고 볼 수 있고, 또 특별히 분석을 하고자 하는 오르가니제이션이 있는지, 관심 대상이 있는지, 그러면 이 일저자의 어플리에이션, 이 어떤 소속을 보고서 볼 수 있고, 혹은 또 내가 특별히 보고 있는 연구 국가가 있는지는 또 컨트리를 볼 수 있고, 혹은 또 소속을 볼 수 있고, 혹은 얘네들의 주된 디스커버리가 뭔지가 난 궁금하다라고 하면 이 앱스트랙에서 어떤 단어들을 뽑고 이 컨트리뷰트라는 뭐 일종의 이런 단어들을 뽑고 거기에 대해 속한 뭐 문장들을 뽑아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볼 수 있고, 혹은 어떤 이제 관련된 주제들을 어떻게 식별할 것인지라고 보면 이 데이터 소스에는 또 일종의 뭐 특허 분류 체계와 같은 어떤 코드들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이 코드들을 바탕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이 데이터 필드가 많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스폰서십, 어떤 펀드를 받았는지에 대한 인풋 관점이라면 이런 스폰서십에 대한 데이터를 쓸 수 있고, 혹은 아웃풋 관점이다라고 하면 이게 얼마나 더 영향력이 높았는지를 본다면 아, 품질이 또 좋은 고퀄의 이 데이터다라고 본다면 이 사이테이션 중에서도 이 인덱스 값을 볼 수 있다든지, 혹은 이 영향력 아까 말했던 이런 걸 본다면 이 사이테이션의 수를 볼 수 있다든지, 이런 엄청나게 많은 유형의 내가 어떤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볼 수 있는 데이터 소스가 많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따라서 이 목적 설정이겠죠. 그래서 그 목적 설정에 따라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보고 그 안에서 또 어떤 필드를 보느냐, 이런 순서로 우리가 설정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아웃풋 관점에서 어떤 소스를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탐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데이터에서 이제 이 널리지로 어떻게 우리가 뽑아낼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제 이 중에 베스트가 무엇인지를 이제 뽑아내는 과정입니다. 이 데이터베이스의 특징을 보면은 우리는 이제 얘를 이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어, 전체를 다
분석을 하는 것을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겠죠. 그럼 이 중에서도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 후보를 보고 몇 개를 이제 섞어서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얘를 보았을 때 어, 특히 이제 얘가 더 그 이전 거를 갖다 쓰거나 혹은 다른 사람이 쓴 거를 다시 쓰면은 더 경제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데이터베이스들은 아주 스페시픽한 결과물을 얘기를 해주고 각각의 또 레코드들은 이 또 스페시픽한 리서처나 이에 대한 것을 보고 얘네들의 얼가니제이션을 볼 수도 있고 이거 아까 했던 거와 이제 유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이 구조들을 이 필드에서 봐서 볼 수 있다. 이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게 논문과 그리고 특허에서 볼 텐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그 각각이 제공을 하고 있는 데이터 필드들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보고, 만약에 내가 논문이나 특허가 아니다, 다른 소스를 쓸 거다라고 하면 이 저자는 이 소스가 리서처로부터 만들어지는지 아더로부터 만들지 혹은 이 결과물의 추상성에 대한 정도, 이게 얼마나 추상적이냐, 직접적이냐, 혹은 완전히 추상적이냐에 따라서도 이 그룹을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에 대한 퀄리티나 밸리디티를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데이터 소스를 선택을 해라. 네가 이제 풀려고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보고자 하는 이 정보의 유형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이 평가를 해 보아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가 이제 리서처 이 저자 혹은 이 연구하는 사람이 직접 쓴 거면 훨씬 더 직접적인 결과물이 쓰여져 있겠고, 만약 그렇지 않은 타인이 쓴 거다라고 하면 이 구체성이나 뭔가 정확도 이런 것들은 좀 떨어질 수 있지만 다만 제3자가 쓴 거기 때문에 더 뭔가 객관적으로 전달을 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리서처가 쓴 게 더 테크니컬한 디테일은 풍부하고 더 이 구체적으로 쓰게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 축인 이 앱스트랙션의 정도에 대한 내용이면 당연히 얘가 다이렉트한 것이 패턴트나 우리 퍼블리케이션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거지. 얘네들은 쓸 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정확하고 아주 다이렉트로 쓴 거기 때문에 이 왼쪽 아래를 선호를 한다라는 것인데 이 목적에 따라서 내가 더 뭔가 액추얼한 컨덕트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좀 더 추상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쓰는 뉴스그룹의 디스커션 데이터를 활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혹은 나는 리서처가 아닌 다른 사람이 쓰고 더 추상적으로 쓴 뭔가 이 저널 어, 페이퍼가 아니라 특허가 아니라 나는 뭐 뉴스 기사에서 언론의 뭔가 릴리즈로 혹은 시장의 분석 보고서를 쓰겠다라는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 예를 들어 좀 더 대중적으로 이 대중의 수용성 같은 얼마나 이 기술 혹은 이 과학에 대한 수용성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특허나 논문이 아니라 마켓 리서치나 혹은 언론의 데이터를 쓰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고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어떻게 이제 평가를 하느냐에 대한 거는 일단 최소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게 진짜 활용할 수 있냐라는 거죠. 이건 좀 더 질적인 기준이 되겠고 이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냐 없냐 아무리 내가 가능하더라도 내가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면 사용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먼저 큰 축으로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럼 이 최소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볼 때는 이런 하위의 평가 항목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커버리지가 있냐 내가 이거에 대한 이해도가 있냐, 바이어스가 있냐, 이 내용적인 퀄리티가 있냐, 이 스트럭처가 있냐, 이런 것들을 보고서 일정 수준을 충족을 시켜야지 내 이제 분석 목적에 맞게
특히 이거에 맞게 이제 이 미니멈 스탠다드를 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런 조건도 있을 수 있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내가 펀더멘털한 리서치를 볼 것이냐 혹은 커머셜한 어플리케이션 관점에서 볼 것이냐에 대한 이 일종의 과학기술 R&D에 대한 타입을 볼 수도 있고, 혹은 이 좀 더 이 각각의 저널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도 얘네들을 확인을 할 수, 지금까지 포인트를 제가 안 하고 열심히 하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이런 관점에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최종적으로 셀렉팅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또 어떤 목적이 뭔지 이거를 항상 봐야 되고, 내 지금 손 안에 있는지 이 가용성을 봐서 얘네들을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특히 이제 얘네들의 밸런스를 맞춰서 봐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이 포인트를 가지고 최종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베네핏과 코스트, 내가 이걸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베네핏과 내가 이걸 선택해야 할 때 드는 이 코스트를 가지고 밸런싱을 맞춰서 결정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선택까지 하게 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어세스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린 내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외부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는 사실 큰 문제가 되진 않겠죠. 다만 이 보안성, 내가 이걸 사용함으로써 이 우리 내부의 데이터가 중요한 특히 기밀이 알려지게 되지 않은지에 대한 세큐리티를 볼 수 있고, 혹은 그냥 내부적으로 내가 접근을 할 때 나 이거 좀 주세요라고 했을 때 안 돼요. 이건 기밀이라서 줄 수 없어요라는 이 시큐리티랑 또 싸우게 되겠죠. 그래서 이 내부의 데이터는 이 플렉서빌리티가 또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내가 갖다 쓰더라도 이게 이후에도 재생산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걸 가용을 할 때 얼마나 뭔가 트러블이 없게 가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싸우다 보면 우리가 외부 데이터를 난 사서 쓸래 혹은 외부의 퍼블릭한 데이터를 쓸래 라는 것도 어,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외부의 데이터가 더 양질의 데이터를 얻을 수 있다라는 접근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우리가 이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트랜스퍼해서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지, 그리고 얘네가 실질적으로 어떤 이코노믹한 뭔가 어레인지가 필요하진 않은지들을 또 검토를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가 디브랜드다라고 봤을 때 얘네들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올 수 있을까라고 본다면 이 세 가지가 이제 얘네의 미션이다. 얘는 메디슨에 관점이 있다. 아주 메디슨에 지금 관심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그리컬처럴, 뭔가 농업 테크놀로지에 또 관심이 있고, 세 번째로는 글로벌 이슈에 또 관심이 있다. 이 글로벌 이슈 중에서도 뭔가 이 디벨로핑, 개도국에 관심이 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첫 번째 인터레스트로 아까 봤던 이 매드라인, 얘네들을 공짜로 쓸 수도 있고, 혹은 어, 에그리콜라라는 또 데이터베이스가 있나 봐요. 그래서 얘네들을 쓸 수 있고, 혹은 이제 마지막으로 이 SCI를 또 볼 수 있고, 그래서 내 관심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이 데이터베이스를 고를 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이 오르가니제이셔널 릴레이션십이라는 거죠. 사실은 당연한 내용입니다. 내가 유저라고 봤을 때 내가 이제 어떤 호스트를 통해서 요청을 하겠죠. 이 디스트리뷰터한테 어떤 뭐 USPTO가 될 수 있고, 어떤 저널 중에 저널의 모음, 우리가 많이 보고 있는 뭐 사이언스 다이렉트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제공자가 제공하는 이 디스트리뷰터한테 우리가 호스트로 요청을 해서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리서처들은 얘네들한테 이제 나는 특허를 USPTO에 낸다거나 혹은 나는 논문을 어디 저널에 낸다거나, 그럼 걔네들이 어딘가에 모여가지고 얘네들, 그래서 이런 이 관계적인 것들을 이해를 하고 해야 된다. 근데 사실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결정을 하면 코스트를 하게 되겠죠. 이 코스트는 버짓이 있고
우리 예산이 있고 뭐 애뉴얼한 예산을 잡는 게 일반적인 거라고 하네요. 그래서 버짓이 있고 혹은 어떤 펀드를 받아서 내가 돈을 받아서 인컴, 우리 연구재단에 뭔가 펀드를 받아서 그래서 우리 내부적인 예산과 인컴을 가지고 하는 부분이 어, 우리가 이제 지불할 수 있는 것이 되고 어떤 이제 어, 결국엔 최종적인 밸류를 갖냐가 이제 얼마만큼 지불할 수 있냐에 대한 척도가 이 밸류에서 오게 되겠죠. 어, 지불할 수 있는 내용, 그 다음에 걔를 보는 이 밸류 척도,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코스트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수집을 할 때 내야 되는 것 뭐 이외에 오버헤드니까 이거에 대한 코스트가 있을 수 있고 뭐 뭐라 그럴까요? 간접 비용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데이터 자체를 획득할 때 드는 코스트가 되겠죠. 누군가 이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어떤 사람을 고용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필요한 이 코스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얘네들을 할 때 우리 디스카운트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개를 쓰고 또 난 연으로 하겠다, 나 학교 다니라 이런 거 할 땐 디스카운트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라이센싱 피, 이것도 일종의 코스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코스트를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에 대한 가격을 결정을 하는 것은 목표가 있죠, 당연히. 나는 최저의 코스트로 최대의 베네핏을 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나는 이 코스팅 모델을 이 저자가 수식으로 개발을 하였는데 당연히 퀄리티가 이제 인핸스 되는 것을 고려를 해서 하겠죠. 그래서 코스트는 내가 이제 내야 되는 라이센싱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솔루션을 쓰겠다, 위주 도메인을 쓰겠다 이러면 라이센싱 피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얘를 셋업 하는 일종의 익스펜스가 들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걸 갖고 오면 이제 이 분석을 해서 널리지화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코스트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코스트에 대한 내용은 쭉 더하고, 베네핏은 내가 인컴과 밸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베네핏을 가지고 베네핏에서 코스트를 뺀 내용이 라이센싱 피보다 당연히 이제 크게끔 베네핏이 더 크게끔 하는 것으로 이 코스팅 모델을 짤 수 있다. 당연히 하나하나에 이제 포함되는 항목들이 또 여러 개가 포함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를 해서 우리가 얼만큼 지불을 할 수 있느냐, 이 라이센싱에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면 이 어레인지를 실질적으로 이제 어, 계약을 진행을 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의 오가니제이션 사이즈 혹은 어떤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에 따라서 얘는 플렉서블하다, 이 협상이 가능하다. 어, 기관 관점에서 볼 땐 학교가 좀 더 싸게 이제 네고시에이션 할 수 있고, 워크 유닛의 관점을 볼 땐 이게 더 작을수록 네고시에이션 하다, 더 돈을 더 세이브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저자가 제안을 한 내용은 일단 충분히 너가 하고자 하는 것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를 한번 경험을 해본 뒤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픽스드 피가 되게끔 딱 고정을 해서 계약을 해라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4점까지 우리가 보았고, 이 테이크홈 이그잼들을 이 서머리입니다. 테이크홈 이그잼이나 메시지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어, 보았는데 이 정보는 아주 많고 아주 다양하다. 이 요금이나 이런 문제에서도 아주 다양한 하이어키를 갖고 있고, 우리가 본 것 중에 이제 저널과 패턴트에 대한 대표적인 아웃풋 관점에서 데이터베이스들을 보았고, 어, 이것들을 볼 때 이 커머셜라이제이션을 볼 거냐, 이 다이렉트나 아덜 소스를 볼 때는 또 이 두 가지 축에서 보았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내 목표에 따라서 이 소스의 유형을 정할 수 있고, 어, 너 자신의 오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보다는 누군가 한 거를 하는 게 더 낫다. 그리고 테크 마이닝은 이 구조화된 그리고 이 품질이 확보가 된 얘네들을 이제 선호한다. 피어 리뷰된 혹은 이그제미너로부터 평가를 받은 이런 데이터로 봐서 이 갈비지 인 갈비지 아웃이라고 하죠. 따라서 데이터 자체가 이미 좋은 걸 골라야지만 뒷단의 결과도 당연히 좋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이걸 결국엔 결정을 할 때는 데이터의 퀄리티와
실제로 활용을 할 수 있는지와 코스트 내가 낼 수 있는 이 베네핏과 그 아까 봤던 이 모델에 따라서 이 코스트의 정도를 고려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베네핏 코스트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해라. 그리고 일단 작게 생각하고 일단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제 think big 크게 해라. 그 다음에 해라. 라는 것이고 그다음에 멀티플 에베네를 모두 탐색을 해서 어, 이제 가장 페이버럴한 데이터 어세스 가장 이 네고시에이션을 해라라는 것이고 이 리소시스들을 또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루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리소스들을 여기서 첨부를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볼 것인지에 대해서 길게 보았는데 사실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당연히 특허가 가장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쓰고 있지만 과연 이 특허로 보는 게 맞나? 이런 처음 시작점에서부터 이 데이터를 무엇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충분히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까지 6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